아니 우리 어릴 때 네.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 중학교라는 학교에 입학 시험 쳐서 가서 하숙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일보라든지 뭐 이런 국제신문을 보면 김지태 씨 성함이 자주 거론이 됐습니다. 네. 아주 부정축제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봐줘서 석방을 시켰다, 봐줬다. 이런데 제가 김선배님 오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박 대통령이 봐준 것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살려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때도 부산에 떵떵거리면서 사시던 분입니다. 네. 여기에 대답해 주십시오. 김지태 씨가 구속된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농지개량법 위반, 또 하나는 탈세, 그리고 문제의 다이아몬드 반지 밀수, 뭐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중앙정보부 부산지부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군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계엄령하였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는 9가지 제목 가운데 4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이것이 봐주고가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인 김지태가 저지른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고, 그 군 검찰에 의해서 7년형이 구형되자 김지태 씨가 자기의 측근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 주필을 통해서 끈질기게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를 해서 부산에서는 처음에 김지태 씨가 땅 한 10만 147평만 내놓으면은 부산에서 간단히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내 몸 풀려날 것이다. 신변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고 7년 구형이 떨어지니까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황용주 주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최고 실세인 박정희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위 이장을 통해서 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황용주 주필이 박정희 이장에게 이런 자초지장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래 어려우니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박정희 이장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야, 이 사람아, 친구가 와서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좀 봐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황용주 주필이 야, 이 사람아, 박 이장, 김지태 씨 쪽에서 돈도 좀 내놓고 토지도 좀 내주려고 한다. 이 말을 하니까 박정희 이장이 야, 이 사람아, 김지태 풀어주고 내 돈 몇 푼 얻어먹었다 소리 듣기 싫다. 아주 역정을 냈다는 그 기록이 황용주 주필의 증언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받았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그러면 그건 없었던 걸로 하고 어떤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되, 그러면 이제 땅 10만 평 가지고는 안 되니까 황용주 주필이 김지태 씨를 설득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서울문화방송 3개 언론사가 적자 기업입니다. 김지태가 가지고 있던 10수개의 기업 가운데 한국생사라든지 조선견직이라든지 또 사마고무라 이런 건 흑자 기업, 알짜 기업이고,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은 적자고, 자본 잠식이 약 900% 된 이런 거는 쓸모없는 이런 좀 재미없는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에 한원을 하고, 또 재벌이 언론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끈질기게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그 김지태 씨가 돈 받지 말고 풀어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는 안 하겠다. 돈 받기 싫다. 사실대로 해라. 이제 이런 건데, 그래도 끈질기게 황용주 씨가 최고회의 이장 박 이장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국가에다가 그걸 내놓겠다. 언론사를 땅하고. 이런데 땅은 이미 김지태 씨가 국방부에 증여를 했습니다. 해놔놓고 또 다시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이중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심의를 해서 이걸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부정축제한 재벌의 더러운 재물을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재산을 받아서 그 대가로 풀어준 거가 되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 사건을 통한 발전위원회, 또 진실하야를 한 뭐 그런 문제, 그 두 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김지태 씨 부부를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재산이나 언론사 어차피 적자인 회사지만 그걸 받아서 그 대가로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이제 김지태 씨 유족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구속이 됐다 하는데 네, 그건 아니다. 김지태 씨 부부가 구속되는 과정에 박정희 최고회의 이장의 개입은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강압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일부 강압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의사 능력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1심 부분에서 봤고 유가족은 거기 반발해서 지금 2심으로 다시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그 김 사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전체 이 책을 엮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서 구속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했냐 안 했냐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김지태 씨가 풀어주는 석방되는 상황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실 하해를 위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황용주 등 참고인들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고 또 주요 참고인은 박용계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당사자인 김지태나 당시 기자들의 진술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거나 추측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김지태를 구속하고 지시했다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 아니 제가 구속을 시킨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석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석방은 그 뒤에 김지태 씨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풀어준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법무참모인 고원중 후에 법무장관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태 씨도 전과자가 되지 않고 공소 취할 기각을 하면은 이렇게 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장 그러면 김지태를 석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납을 받고 석방한 거네. 그 조건부는 아니죠. 조건부로 헌납을 하면 문제가. 글쎄요.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이제 유가족들이 그 지금 판단을 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 보면 이 헌납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부 공문이 있으니까 이 공소 취소를 하고 석방을 시켜라 하는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헌납을 한 그 과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강압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문제는 이 정수장학회가 김지태 씨가 헌납한 재산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 5.16 장학회, 지금 정수장학회입니다. 거기에 김지태 씨의 재산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별로 차지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이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요. 정수장학회에서. 이게 문제가 이러면 좀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5.16 장학회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일반 시민들은 김지태 씨가 부산일보에서 장학사업을 하던 부일장학회가 5.16 장학회의 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며칠 전에도 일부 일간신문이 김지태 씨가 5.16 장학회의 원소유주였다는 그런 오보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부일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부산일보가 자기의 경상비를 쪼개가지고 장학사업을 한 것이지 부일장학회가 법적으로 재단으로서의 등록이 된 것도 없고 부일장학회 앞으로 김지태 씨가 재산 소유권을 넘겨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장학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있고 5.16 장학회는 1962년 5월 3일에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스코필드 박사가 국가재건 최고위 박정희 이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가난하고 후진된 나라에서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약 32만 7,500환의 성금을 내면서 장학 사업을 권장한 그것이 발초가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범국민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5.16 장학회를 설립을 했고 그 5.16 장학회 설립하는 과정에 김지태 씨가 자기 재산 일부를 증여해서 그러니까 정수장학회하고 부일장학회하고는 우리가 이퀄,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부분 집합이죠.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 큰 거에 여기가 이제 부분 집합이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그죠? 제가 그리고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5.16 장학회를 만든 최초의 사건이 스코필드 박사의 그 기부였다. 이 스코필드 박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3.1운동부터 우리 독립운동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고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시 5.16 장학회를 어떤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5.16 장학회, 부일 장학회의 재산이 헌납한 재산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기는 겁니다. 김지태 씨가 구속된 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음표고, 그죠? 예. 그렇지만 석방되는 데는 박정희 대통령이 석방을 시켰는데 헌납을 받고 석방시킨 거는 맞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다음 질문, 중요한 질문. 다음 중요한 질문이 정수장학회가 현재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 무슨 그보다는 언론의 영향력을 정수장학회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의 숫자를 떼서 정수장학회. 그게 아니라면서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심숙이 그 넉자에서 따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문제는 작년 10월에 이미 박종진의 쾌도남마에 네, 이미 나왔습니다. 변호사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심.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에서 따와서 정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김지태 씨 유족들이고 네. 이거 숫자 하나는 똑같지 않습니까? 성공회 대학의 한홍구 교수 같은 사람은 지금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카메라 우연히 겹쳤어요, 근데 그게. 근데 카메라에 좀 이 자료 주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정심숙이 좀 직접 비슷합니다만. 네, 5.16 장학회에 붙어 있던. 정수장학회 정심숙이라고 보이죠? 정심숙이. 네네. 이 정심숙이는 5.16 장학회 시절에 1978년 1월에 신년희호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장학회에 써준 그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연히 겹쳤어요. 이 아이템. 정심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글자나 아는 유식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얘기입니다. 네, 유식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걸 자꾸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 7장에 보면 정심수신 바른 마음으로 내 몸을 다스린다. 이런 아주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네. 거기에 본따서 정심숙이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는데 네. 이것이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의 숫자 우연히 우연히 겹쳤어요. 사실이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해의 이 소지가 자리를 있다. 빌어서 여기에 대한 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네. 것을 저는 간절히 근데 바랍니다. 우연히 겹쳤어요. 한자까지 똑같아요.